우리 저번 프리미티브님 예. 옥살산과 렉틴에 대한 인터뷰 영상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진짜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기남인 프리님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아, 알겠어. 감사합니다. 예. 그 저번 인터뷰 영상은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재밌고 흥미로워서 진짜 한 10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인터뷰 정말 좋았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프리님과 프리님 유튜브 채널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다시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네, 저는 그 프리미티브의 전래식관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보통 영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고기 위주의 식단, 그리고 뭐 식물성 식품을 먹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전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농업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유튜브 영상은 라이브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고, 사실은, 예, 젖소를 키워가지고 방목을 해서 제가 이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재생농업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아마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정말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소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예, 열심히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정 교수가 붉은 고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프리님도 보셨어요? 예, 저도 봤습니다. 물론 인터뷰 진행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루겠지만, 우선 좀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 일단 그 전반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맨 뒤 환경 문제는, 그러니까 농사의 니은자도 뭐 하나부터 이제 열까지 아는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영양 음,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소위 무식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또 이제 나머지는 솔직히 그 본인께서 이미 머릿속에 저장을 해둔 지식의 범주 안에서만 좀 이렇게 안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시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이게 어,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누가 이렇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 눈 가리고 귀 닫고 안 보인다, 안 들린다, 이렇게 막 그런 자기를 감싸고 있는 좁은 알이 좀 어떻게든 깨지지 않도록 그럼으로써 이게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어, 스스로 좀 솔직하게 진짜로 이게 떳떳하실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떳떳하다고 하시면 또 얼마나 떳떳하실지 좀 궁금했고요. 음, 그런 생각이 이제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보면 이게 영상 초반부터 끝까지 적색육이 여기에도 안 좋고, 저기에도 안 좋고, 먹으면 사망률도 늘고, 암 발병률도 늘고, 뭐 당뇨병 발병도 늘고, 심혈관 질환도 늘고, 또 뭐가 늘고, 마치 이게 적색육 섭취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나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역학조사라는 그 근본적으로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관찰 연구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음. 물론 이제 이러다가 중간에 역학조사만 소개하기는 좀 그러셨는지, 뭐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할 메커니즘으로 좀 약간 되도 않는 그 몇 가지 예시를 드시던데, 그거는 음, 이후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분이 시작과 끝에 마치 이 과도한 적색력의 섭취가 해로운 것이지, 극단적으로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되게 이제 합리적인 척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이게 현대인 대다수가 어려서부터 잘못 주입받은 이제는 이제 소위 상식이라고 할 만한 이 뭐든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게 좋다라는 이 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 어떤 망상을 등에 업고 호도를 하시는 게 보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좀 충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예. 물론 이분이 저하고는 이 완전히 반대 선상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이번 영상은 좀 너무 도가 지나쳤다. 상당히 실망스러웠고, 너무 안타까웠던 이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영상에서 정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역학조사만을 인용을 좀 하는데, 그래서 일단 역학조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역학조사라는 게 대체 뭔지, 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인터뷰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이런 상반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역학조사가 무엇이고 왜 그것만으로는 신빙성이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으면은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다
그런 상반된 이야기에서 쉽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분이 바로 역학조사 폭탄을 들고 나오실 줄은 생각도 아이고, 못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폭탄이었어. 근데 이게 이제 먼저 역학조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사건 간의 상관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를 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의용 교수의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적색육 섭취와 각종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탐색한 연구들을 인용하신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관관계 탐색은 꼭 이런 영양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세상 온갖 것들에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당장 떠오르는 좀 흥미로운 상관관계 중에는 그 외모가 뛰어나면 연봉이 높다. 아,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런 것들은, 이런 상관관계들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의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예, 그 역학 조사들 역시 상관관계가 보인다. 이거를 말을 하는 연구지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애초 목적이 그런데, 그리고 이게 그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우가 진짜 차고 넘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외국 웹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 아예 그 이름 자체가 뭐 거짓된 상관관계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되어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런 이름으로 좀 어이없고 웃긴 상관관계들을 꾸준히 그래프로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곳이 있어요. 아, 근데 거기 예시를 하나 보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구글에 UFO 목격담을 이렇게 검색하는 양이랑 한국의 등유 소비량이 정비례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UFO 검색량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 등유 소비량도 똑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무려 이거에 한해서는 96%고 결정계수 96%? 예 와, 그리고 결정계수가 92%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UFO 검색량이 줄어들면 한국 소비량이 줄어들 거를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프 보면 진짜 그냥 똑같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외계인들이 드디어 투명화 기술이 완벽해져가지고 한국에서 등유 훔쳐갈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우연의 일치인 거지. 그럼 우연이죠. 예. 그러니까 이밖에 예, 뭐 몇 가지 더 있는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나중에 뭐 예. 재미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그러네. 디즈니 영화 개봉이 적어질수록 뭐 영국의 이혼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니콜라스 케이지가 영화에 등장하는 횟수에 따라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막 이런 아무 상관도 없는 근데 이제 그런 우연인들인데도 상관관계는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 설명이나 입증을 아예 그냥 떠나서도 역학조사라는 게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예. 엄격한 설계와 조사 그리고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와도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따로 개입 연구, 그러니까 실험군을 나눠서 변인이 통제된 환경에서 중재 연구를 따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게 그 역학조사라는 게, 이 관찰 연구라는 게, 뭐 이게 관찰 연구도 사실은 뭐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 이 관찰 연구 중에서도 이 정 교수가 이번 영상에서 인용한 연구들 거의 대다수가 음식 섭취 빈도 설문지에 기반한 것들인데, 이 예. 음식 섭취 설문지가 뭐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류 영양 역학조사들에서 진짜 속이 터지는 게 그 이놈의 음식 섭취 빈도 설문지를 가져다가 그 특정 음식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가 이제 보인답시고 이야기들을 예, 많이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예, 예. 이런 연구들 특징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럴듯해 보이도록 막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대규모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실제로 마치 고기를 하루에 몇 그램 이상 먹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실제로 고기를 하루에 몇 그램 이하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병에 많이 걸린 것 같잖아요. 이런 예, 얘기를 들으면요, 저희가. 음, 근데 이 문제가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나는 고기를 얼마만큼 먹었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토대해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먹은 양이 아니고 주장을 한 건데, 근데 이 주장도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서 실시간 보고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지난 몇 년간 일주일에 고기를 몇 회 몇 그램을 먹었습니까? 이런 음.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뇌피셜이지, 뇌피셜.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예, 지난 몇 년은커녕 지난주 예, 화요일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하는 분이 지금 이게 들으시는 분 중에 지난 뭐
수요일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그러니까 인간은 당장 일주일 전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지난 1년간, 5년간, 10년간 어떤 음식을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체크하라고 하면은 이게 데이터가 뭐 반만이라도 정확하겠냐는 거죠. 정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예, 실제로 부정확하고, 이런 대규모 음식 설문지 조사들을 보면은 1980년대에 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미국 간호사 20%가 뭐 하루 평균 섭취 칼로리가 1200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1200밖에 안 된다고 응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리고 뇌피셜이지. 그게 또 그 동시대에,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인용을 했었던 그 적색염과 당뇨병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로 나온 논문을 이제 직접 읽어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건데요. 예. 여기서도 보면은 의료계 남성 하위 20%는 또, 그러니까 5개로 나눈 거예요, 그룹을. 그래서 하위 20%들의 이제 섭취 칼로리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남성이 1680칼로리만 먹었다고 하고, 미국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 이게 그냥 일반인들도 아니고 의료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간호사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하위 20%가 1200칼로리, 막 1280칼로리 이런 식으로만 먹었다고 자기네들이 응답을 하는데, 이게 맞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 평균이 3,500칼로리가 넘는데? 이거 더군다나 예. 과거에는,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뭐 배도 덜 고프고 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을 가져다가 뭐 이게 진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역학조사의 구조상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이제 교란 변수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구 국가들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 7, 80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적색육과 포화지방이 해롭다고 주구장창 세뇌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음식 설문조사를 하는데, 나는 거기다 응답을 할 때 나는 고기 많이 먹었는데요? 맨날 먹었는데요? 라고 답을 하는 사람들이 고기만 많이 먹었겠냐는 거죠. 예, 실제로 이런 종류 역학조사들 데이터를 이렇게 뜯어보면은, 적색육 많이 먹었다고 답하는 그룹의 이 사람들은 고기만 많이 먹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섭취 칼로리 자체가 높고, 음, 운동을 가장 적게 하면서 담배 가장 많이 피우고 술도 제일 많이 먹고 비만율도 음. 높고, 하다못해 멀티비타민도 가장 적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도 낮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건강검진하러 병원도 잘 안 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반대인 경우는 뭐 돈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고기 많이 안 먹고 콩 많이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도 더 자주 보러 가고 건강한 다른 생활 습관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음. 더군다나 이런 음식 설문지에서는 또 샌드위치나 뭐 페퍼로니 피자 아니면 뭐 빅맥 세트 이런 거 먹는 것도 똑같이 적색류 섭취라고 보거든요. 예. 라자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음. 그러니까 막 라자냐나 아니면 샌드위치, 페퍼로니 피자 뭐 이런 거 보면은 밀가루랑 씨앗기름 범벅한 거에다가 고기 이렇게 조금 묻혀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저희들 먹듯이 소금간만한 살코기 구워 먹는 게 아닌데 그거랑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적색육 섭취가 많았냐 적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거짓된 데이터랑 통제될 수 없는 온갖 변수, 그리고 그걸 둘러싼 연구자들의 이 자의적인 해석이랑 보정이 뒤섞여서 만들어낸 쓰레기더미라는 거죠, 사실상. 네, 이거 쓰레기죠, 이거. 예, 예. 저는 네, 이 관찰 연구 자체는 예,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네, 이게 아무리 관찰 연구라고 해도 예, 이런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는 정말 아니에요, 이거. 예, 이런 건 관찰 연구라고 하면 안 되고, 예, 이런 거는 그냥 설문지 조사예요, 설문지 조사. 예, 그래서 이건 이런 설문지 연구는 너무 적급이라 가지고, 저는 심각한 사회적 공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돈 낭비에 돈 낭비, 이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둘러싼 문제가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영양학에서 역학조사에 대한 문제가 너무 잘 알려져 있다 음, 보니까, 이 음, 많고 많은 논문들에서 실제로 음식 설문지 조사가 전혀 신빙성이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응답이면서, 이 음. 계속해서 이런 연구에 돈 쏟는 것 자체가 이 연구자원을, 이게 한정적인 연구자원 다 돈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거 비과학적인, 세금도 쓸 거 아니야, 이거. 예, 이런 거. 이게 아무리 의미가 없는 데이터고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막 그 대규모 데이터 막 음, 비웃고 또 하지만, 사실 그 대규모 데이터를 다 프로세싱하고 음. 그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과 자원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그것들이 다 이 비과학적인 분야에 낭비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음. 예, 이런 게 정말 유사의학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연구들을
그러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 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번 영상에서. 이게 좀 황당했어요, 나는. 하다못해, 그러니까, 음, 아까 저는 계속해서 이 영역에서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목소리들이 꾸준히 나오는데도 음. 이게 또 그 한 논문에서 이런 영향학 역학조사는 틀릴 확률이 최소 80%라고 최소 80%. 밝히기도 하거든요. 뭐, 예, 그러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것들 검증을 해보니까 80%가 틀렸고, 자기네들이 직접 검증을 또 해보니까 그건 이제 인포멀하게 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다 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 80%라고 하는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아예 반대 결론을 내기도 하고요. 80%면 차라리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예, 어? 앞뒤면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네. 예, 그냥 50%도 맞지. 눈 감고 찍는 게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이게 참, 예, 그렇죠. 황당한 거죠, 진짜. 동전 던지기도 못하는 거니까, 이게. 예. 여태 얘기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워낙 노이즈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음, 역학조사다 보니까 음, 일단 어느 정도 이것들을 그래서 다 믿어준다고 치더라도 이게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이상으로는 두드러져야지 이제 음, 그나마 유의미해 보인다. 뭐 추가 연구를 고려해볼 가치가 음.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뭐 하면은 발병률 몇 퍼센트 상승 뭐 이런 식의 연구들에서는 보통 이제 상대 위험도를 따지니까 상대 위험도가 적어도 2는 넘어야 그러니까 100%는 넘겨야 이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만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그렇죠. 근데 그 정의연 교수 영상에 인용된 논문들 보면은 혹은 그냥 고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논문들 전부 보면은 상대 위험도가 뭐 1.30, 1.17 뭐 이런 식인데 음. 그냥 이게 그 일반적으로 듣는 그냥 대중들을 잘 모른다고 이런 결과가 같다가 마치 뭐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막 고기 먹었더니 대장암 발병률 30%가 늘었다느니 아니면 심장병이 17%가 상승했다느니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게 그 관찰 연구에서 예, 이게 최소한의 이제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 두세 배, 예, 최소 이제 100에서 200% 이상은 차이가 나줘야, 예, 그 다음에 저 가설을 세우고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예, 이 뭐 31%, 그것도 이게 위험도도 뭐 31% 증가니 뭐 18% 증가니 이게 절대 위험도도 아니고 상대 위험도잖아요, 이게. 예, 예, 이건 더더욱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31%니 18%니 이런 것들은 상대 위험도 증가인데, 예. 이 상대 위험도나 절대 위험도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대 위험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17% 상승 막 이렇게 이제 대서특필되는데 주로 쓰이는 이 위험도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특정 상황에 노출된 그 사람의 발병률을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발병률로 나눈 건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역학조사들에서는 고기를 얼마 이상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을 얼마 이하로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은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 위험도를 같이 논하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말도 안 되게 크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쉽게 비유를 하면은 그 제가 역학조사의 거짓말을 소개한 아까서도 얘기했던 그 연구에서 들었던 비유인데요. 이게 어느 연구자가 달걀 섭취랑 심장병 유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예, 그래서 이 연구자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건데 30대 성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장장 10년간 역학조사에 들어갔다고 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마침 달걀 3개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조사 대상자가 이게 반반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루 평균 달걀 섭취량이 3개 이상인 사람이 50만 명이고 그 3개 미만인 사람이 50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을 데리고 10년 뒤에 팔로우업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매일 달걀 3개 미만 그룹에서는 심장병이 발병했던 사람이 10명 나왔고 3개 이상인 그룹에서는 20명이 나왔어요. 예. 이렇다고 하면은 이 말인즉슨 이 20명을 10명으로 나눠서 달걀 섭취로 달걀 하루 3개 섭취 이상 했을 때 심장병 발병이 그 상대 위험도가 2, 그러니까 즉 심장병 유병률이 10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엄- 이게 막 엄청 대단해 근데 이게 문제가 이거를 반대로 상대 위험도가 아니고 절대 위험도로 따지면은 달걀 3개 미만 그룹의 이제 심장병 유병률은 0.002%고 3개 이상은 0.004%니까 하루 달걀 3개 이상 섭취가 심장병 발병의 절대 위험도는 고작 0.002% 올랐다는 거잖아요.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상대 위험도는 막 100% 증가했다. 큰일이다. 달걀 때문에 유병률이 이렇게나 늘었어. 하지만
절대 위험은 고작 0.002% 증가한 거고 아무 의미가 그렇죠. 없는데 근데 이럴 때 현대 역학조사 연구자들은 당연히 볼품도 없고 의미도 없는 절대 위험도 이 후자는 숨기고 이 전자만 동네방 떠들면서 공포팔이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사기입니다, 사기. 네, 이런 뻥튀기 사기. 그래서 이게 네, 우리가 뭐 WHO에서 네, 적색육 먹으면 뭐 대장암이 17% 증가한다. 예, 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정도 17% 이런 거는 이 100%하고 비교하면 너무 낮은 수치니까 예, 17% 이런 거는 관찰 연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맞다고 쳐도 예, 실제로 17%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뭐 예를 들어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4% 정도 되는데 예, 4%에 17%면 실제로는 0.6에서 0.7%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제 붉은 고기를 아주 많이 먹으면 0.6% 정도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17%가 맞다고 해도 예, 맞지도 않지만 예, 0.6%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0.6%였고 아까 WHO가 17%라 그랬잖아요. 예, 이것만 봐도 30배 최소 뻥튀기지. 그러니까 이게 예, 장난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게. 예.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들을 뜯어보면은 정확한 음, 절대 위험도가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가정을 했던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가공을 해서 방금 만들어낸 거지만, 근데 예. 그것만 그런 식으로 절대 위험도가 차이가 거의 없고 별로 안 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 데이터들을 직접 다 뜯어서 보면은 그 인용하시는 연구들 보면은 실제로 여기 정의용 교수가 인용한 논문 중에 그 하버드의 프랭크 후 교수가 2023년 12월에 발표했던 아까 예.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인용을 했던 적색육과 당뇨병 사이의 이 관계에 대해서 막 주창을 하던 그 논문에서도 보면은 적색육 섭취가 당뇨병 발병률을 막 최대 62%까지 올렸다면서 또 난리 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난리 났었죠. 예. 근데 이거는 막 62%니까 어떻게 보면은 17%보다 훨씬 큰 수치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이것 자체가 62%라는 수치 자체도 애초에 이게 다 데이터 조작질 때문에 믿어줄 것도 아니긴 한데 이걸 그렇죠. 진짜 또 다 예. 믿어준다고 치더라도 예. 그 실제로 여기에 그때 제가 이거 적어놨었는데 21만 6,695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서 인년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들의 총합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다 보니까 음. 인년이 500만이 넘어요. 548만이 넘는데 아,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뭐 몇 건의 당뇨병에 걸렸고 그래서 발생률과 유병률을 이렇게 따져보는 자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다 믿어준다고 쳐도 당뇨병 발생률이 적색률 섭취율이 높은 쪽은 0.52%고 낮은 쪽은 0.32%예요. 와. 그러니까 높은 적색률 섭취가 발생률을 0.2%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62%가 된 거 아닙니까? 예, 0.52%대 0.32%니까 62%잖아요. 이게 그렇죠. 증가 예. 상대 위험도 증가가.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서특비를 해대면은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알고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싶은데 근데 대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알 수가 없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 만한 사람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그 진위가 뭔지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이걸 저는 그냥 뻥튀기, 장난질, 사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이게 예.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참, 그러니까 그 결과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예, 그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수치로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뻥튀기 장난질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예. 이게 그, 이게 불법은 아니니까. 이 불법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통계적 장난질이라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통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사기면서도 사기 아닌 듯한 뭐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양심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예.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는 아니, 이게 절대값이랑 상대값이랑 이렇게 같이 제시를 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봐요. 예. 이게. 예. 그리고 혹시 참고하시라고 시청자분들,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담배도 어느 정도 역학조사에 기반해가지고, 이게 해악을 말을 한 면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메커니즘들도 뭐 각종 발암물질들이 얼마나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사실 시작이 역학조사였는데 근데 담배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학조사 했을 때 상대 위험도가 10이 나와요. 100이 예,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 낮게 나오면 10이고 크게 나오면 100이 나오는데 예. 100이 나오면은 이게 1000%에서 10,000%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는 뭐야 아니 뭐 꼭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담배 피웠을 때 폐암 걸릴 확률이 10,000%까지도 증가하는데 이게 음. 뭐 무슨 17%, 30%에 이게 참 정말 애들 엄청 장난하는 아니에요. 수치죠. 예, 예, 이게 그 통계학자들이 예, 보통 이제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6배라고 했거든요. 아, 예, 6배 이상, 최소. 예, 6배 이상이면 혹시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이제 가설을 낸다는 얘기죠. 예, 결국 인과관계라고 가설을,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런데 이제 10배니까, 이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6배면은 이게 몇 퍼센트지? 500% 이상 예, 차이가 나는 500%.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뭐 500%이 정도 나야지 뭐 이렇게 최소 100에서 200은 나야지. 우리가 이제 그 브래드포드 힐 크라이테리아 예, 보면은 우리가 네, 일단 제일 먼저 1번이 이제 연관성 강도를 측정할 때 네, 1번에서 이제 100% 미만인 경우,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그 뒤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아예.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 17%나 62%나 어차피 이것도 상대 위험도인데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설령 뭐 어느 정도 음,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가설을 제시하는 연구지. 그렇죠. 가설을 제시하는 거죠. 예. 예, 이게 이거 가지고 이거 자체가 어떤 인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등장해서는 안 되는데, 예, 게다가 음식 설문지 연구잖아. 무슨 관찰 연구도 수준이라는 게 예, 있죠. 그 음식 설문지 연구는 이 관찰 연구라고 얘기해주면 안 돼. 예, 이거는 설문지 조사라고. 이거는 진짜, 이런 건 빼야 돼요. 이 네, 관찰 연구에서도 이런 거는 그냥 삭제를 시켜버려야 돼.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거 가지고 이제 언론들하고 이제 이거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치니까 예, 보도하는데 상당히 많이 악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웃긴 이런 게, 것들을 없애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재밌는 부분이 예, 이 영향학에다가 역학조사 갖다 붙이는 이런 방법론을 개발해낸 것 자체가 그 예, 지금 이 정의연 교수 영상에 되게 많이 나오는 이 월터 윌렛 교수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그러니까 사람. 이게 이 현대 영양 역학조사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데 예, 그 낳지 말았어야 될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사람이 예. 저는 근데 진짜로 그 막 엄청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 해악이 도대체 얼마나 클지 이 사람이 아프게 그렇습니다. 하고 예,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이게 가늠이 안 갑니다. 예, 맞습니다. 범죄는 아니니까. 예, 불법은 아니니까. 근데 사실상은 이건 조직적 범죄 행위죠. 이런 좀 뭐 역학조사를 갖다가 예, 이렇게 악용해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게 대단 62%니 뭐 31%니 이런 것들을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상대 위험도를 과대 포장해서 이 언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버드 의대 그 월터 윌렛 교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범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진짜로 그 사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예. 개인들은 자기가 그거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선택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이게 나라에서 뭐 USDA에서 뭐 건강한 식단이 어떤 것인지 뭐 국가적으로 정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 정해져도 개인들은 안 따르면 그만이지만 사실 그런 게 정해지면 학교, 뭐 군인들 이런 급식을 먹는 곳들 나라 차원에서 음식을 제공을 하고 혹은 꼭 나라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적인 단체나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다 결국 그런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음식 식단을 짜게 되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도 채식이 좋다 그러고 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 같은 데 보면은 미틀리스 먼데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일주일 중 하루는 아예 고기를 안 주는데 근데 사실
그 공교육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애들이 되게 많고 거기에 홈리스인 애들도 막 1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음, 걔네들은 워낙 굶는 경우도 많고 학교 바깥에서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 영양을 제대로 잘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음, 학교에서 급식 대충 먹고 뭐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남기고 이런 게 아니고 걔네들한테는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급식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연구들과 정치적인 어젠다에 기반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그 사회적 약자들한테 잘못된 식습관을 강요하게 되는 꼴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예.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그 고기 없는 월요일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그 뉴욕에서는 고기 없는 금요일, 예, 조만간 고기 없는 목요일까지 한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최소한 이게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예, 사람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관리를 해주고 하는 건데 최소한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는 이런 저질 음식 설문지 연구로는 절대로 이 가이드라인 설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우리가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 10건 이상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인과관계가 입증되었을 때 비로소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음식 설문지 관찰 연구 이거 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정말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